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제가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해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한 연설에서 민주정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손에서 운영되는 정체를 말하며 자유와 평등이 핵심 가치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 문명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한 지금은 페리클레스의 말이 무색하게 엘리트주의가 만연해졌고 기득권 카르텔을 횡포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저술한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대화된 가난 속에서 누리는 풍요 속 절망 시대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한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서민의 삶은 한 가닥 바람의 희망의 꿈조차 꿀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결단을 하고 가진 것이라곤 제 이름 석자와 배운 지식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무작정 맹몸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통해서 진정한 강대국이 될 것이란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은 우수하고 뛰어나기에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양극체제를 넘어 다극체제로 변하는 국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묘책이 있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와 통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소 길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지난 3월 5일에 사단법인 남북물류 포럼에서 개최한 정책 포럼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짧은 주제 발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당시 발표를 하신 남북물류 포럼 부회장님과 논의하여 제가 다시 정치루킹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회장님이 직접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등 공동 작업을 주도한 공이 있어서 정치루킹에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설득되어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다루려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있을 사단법인 남북물류 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남북관계 및 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국민 다수는 이념 문제가 소모적 진영 논리라고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도 논쟁과 갈등의 근원이 되는 이슈입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요소입니다. 미일러 중의 국제적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태는 통일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류협력상의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 접촉 시 발생하는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체제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종교단체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통일 진행 과정의 시작 진입 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넷째는 북핵으로 인한 대북 제재입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된 그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인이던 단체이던 일반 국민이던 누구이건 간에 논쟁의 대상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제시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 정권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단 80년 동안 한국은 나름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통일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북한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넓히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북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협력만을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을 건드리는 구걸식 지원을 원치 않습니다.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주민 접촉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기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교류를 없애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에 철도 개설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철도 개설 후에는 기차가 북한에 정차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유라시아 국가 등에서만 정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에 통행료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북한이 원하면 북한 주민이 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기찻길을 따라 철조망을 쳐주던가 아니면 기차를 봉인하는 수준의 보안 장치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이면 북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철도 연결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UN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부 자금이 북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생긴 국제적 경제 제재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신용카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잘 사용하는 신용카드이지만 처음에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는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었고 물건을 먼저 사고 후에 돈을 지불하는 생소한 결제 방식으로 인해 사기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신용카드는 1969년에 발급된 신세계 백화점 카드로 삼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일반인에게 외환은행 비자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 당시 호텔과 고급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로 취급되었고 현금 거래가 일반적이던 당시 외상이라는 개념의 신용카드는 사람들에게 인식도 좋지 않았고 또한 사용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국민, LG카드, 삼성카드 등이 생기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제3의 화폐라 불리며 현금 대신 사용되던 신용카드는 카드 대란이 일어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리함 때문입니다. 지금쯤 대북 제재와 신용카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